첫 번째 이야기의 제목은 바로 윤 중범죄 후보 이 신발 한 짝도 중범죄 후보와 신발 한 짝 이거 어떤 얘기인지 바로 두 후보의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윤석열 후보부터 들으시죠. 지금 과연 이 민주당 후보가 국가의 비전을 놓고 수도 없이 토론할 그런 입장에 돼 있는가? 중범죄 그 확정적 다른 변명의 여지가 없는 후보와 국민들 앞에서 정해진 정도의 토론이 아니고 마치 미래 비전을 얘기하는 것으로서 물타기 하려는 이런 정치 공세적 토론 제의는 그걸 받아들인다는 것은 야당 후보로서 취하기 어려운 태도이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의 토론 요구에 대해서 윤석열 후보가 이건 물타기다라고 규정하며 이재명 후보를 일컬어 중범죄 확정적 후보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전주혜 의원님, 네. 선대위 대변인이시잖아요. 네. 중범죄 확정적 후보 이게 어떤 뜻입니까? 그 아무래도 이제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서 이제 확정적 중범죄라고 이제 그렇게 표현을 한 것이죠. 이재명 후보가 뭐 대장동 그 특혜 사업에 뭐 연관이 있는 거는 그건 부인할 수가 없는 사실이고 또 본인이 특검을 수용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말과 행동이 굉장히 달라요. 뭐 여러 차례 보도가 된 바와 같이 국민의힘에서는 9월 23일에 또 특검법을 발의를 했는데 그 특검법 상정조차 민주당이 계속 거부를 하고 있어서 한 발짝도 나가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특검을 만약에 이제 할 생각이 있다면 진지한 그러한 뭐 원내대표 간의 협의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런 것도 잘 안 이루어지고 있고 그래서 중범죄 확정적 중범죄 후보다. 네, 그래서 결국은 대장동 그 게이트와 관련된 뭐 이런 책임에서 피할 수 없다는 의미에서 확정적인 중범죄라고 이렇게 표현하신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확정적 그런 중범죄가 사람과 혹시 법률 용어입니까? 그건 아닌가요? 저는 어제 그러니까 새로운 좀 새로운 단어라고 새로운 단어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사람하고 토론하는 게 얼마나 그렇게 의미가 있냐 이제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하신 거죠. 그리고 그 이재명 후보의 말 바꾸기는 뭐 여러 차례 있지 않았습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존경하는 박근혜 전 대통령을 했다가 아니 존경한다고 해서 진짜 존경할 줄 알았냐? 근데 이러한 국민의 염장을 지르는 말을 또 하셨어요. 뭐 그리고 또 교회를 열심히 다닌다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교회 안 나와서 또 제적된 지가 오래됐다. 예. 또 그 어떤 정책에 있어서도 말 바꾸기를 여러 번 했기 때문에 이렇게 말 바꾸기를 하고 또한 아무 말 대잔치나 거짓말 대잔치가 되는 이 토론은 좀 무의미하다. 근데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뭐 무엇보다도 이런 대장동 게이트 진실을 밝히기를 거부하는 이런 후보와는 토론할 가치가 없다. 이러한 표현을 단정적으로 저는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자, 그런가 하면 이재명 후보의 대변인인 전용기 의원은 이 확정적 중범죄 후보라는 윤석열 후보의 표현에 대해서 어떤 입장이십니까? 말실수라고 봅니다. 사실 확정적 중범죄라는 것은 굉장히 본인은 그 옛날에 검찰 시절에 어떠한 방식으로 수사를 진행했는가를 보여주는 단면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보는데요. 어떻게든 확정을 지을 수 없습니다. 사실 구속되어 있는 지금 이명박 대통령을 풀어주자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확정적 중범죄자랑 토론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굉장히 아이러니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토론은 더 필요한 것입니다. 사실 윤석열 후보가 하는 이야기들을 보면 굉장히 철학적으로 부재한 이런 상황들을 보고 있는데 국민들은 도대체 무엇을 보고 투표를 해야 되는 것이겠습니까? 토론을 통해서 그 후보가 가지고 있는 장점이라든지 그리고 이 사람이 철학 그리고 방향성을 보고 나서 판단을 할 수 있게끔 도와줘야 되는 것인데 3회 이상 법정 토론을 제외하고 나는 토론에 임하지 않겠다라는 것은 또 막말을 할까 봐 또 자신의 철학이 술자리에서나 나오는 그런 얘기를 할까 봐 저는 무서워서 피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야, 오늘 돌직구쇼 시작부터 뜨겁습니다. 제가 반론 하나 제기하겠습니다. 예. 잘 아시겠지만 그 작년에 굉장히 그 유의미 뭐 굉장히 사실 사법부의 흑역사라고 하는 것이 이재명 후보의 그 선거법 결국 무죄 판결이 내려졌죠. 이제 그거와 관련해서 토론회 생방송 중에 네. 그 내용이 결국은 이러한 그 토론, 이런 그 후보자 토론에서 결국은 뭐 형님 강제 입영 시켰습니까 할 때 아닙니다 하고 얘기한 게 이게 결국은 어떤 그런 공직선거법상의 허위사실 공표라고 할 수가 없다. 이제 이게 대법원 판례라서 그거는 뭐
판사들도 굉장히 의아하는 그런 판례였어요. 그러니까 생방송 그래서 중에 결국은- 거짓을 예, 얘기해도 그래서 결국은 처벌하지 않는다라는. 이재명 후보가 그러한 대법원의 어떠한 그런 판결에 의해서 결국은 살아났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재명 후보는 뭐냐? 어떻게 이제 의심할 수가 있냐면은 나는 이제 그 대법원이 내 편이니까 나는 선거 방송 나가서 선거 토론에서 어떠한 발언을 하더라도 보호받을 수 있다. 뭐 이러한 약간의 그런 자신감이 있는 거 아닌가. 이러한 의심도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이런 면에서 국민의힘이 어떠한 그런 토론을 피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다만 알겠습니다. 정정당당하게 예. 말 바꾸기 말고 공약을 가지고 얘기하자는 것입니다. 전주의 대변인 의견 들어봤습니다. 자, 전용기 대변인의 의견은 이재명 후보의 발언 듣고서 청해 듣겠습니다. 토론 제안 윤석열 후보의 입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후보를 향해서 확정적 중범죄 후보다라고 얘기했는데 이재명 후보는 과연 어떤 얘기를 했을까요? 신발 한 짝 얘기를 꺼내 들었습니다. 들어보시죠. 대선 후보의 토론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 의무사항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싫다고 안 하고 좋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하다못해 신발 한 짝을 사더라도 비교할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습니까? 신발 한 짝을 사더라도 비교할 기회 준다. 대선은 신발 사는 것보다 더 큰일이다. 이런 뜻이죠? 네, 맞습니다. 사실 비교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방금 전에 전주 의원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사실 이런 것이 저는 전형적인 마타도어가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대법원에서 판결을 이렇게 허위사실 공표가 아니라고 나왔는데 이것이 잘못된 판단이 아닐까라고 생각하시는 것은 사실 전주 의원님 개인의 의견은 아닌 것이라고 보고요. 사실 후보자 토론을 통해서 국민들께 자신의 비전을 발표하는 것은 저는 굉장히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김종인 대표가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토론을 못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신 바 있는데요. 저도 굉장히 공감하는 바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윤석열 후보가 토론을 못한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토론을 통해서 충분히 국민들께 비전을 설명할 수 있는 후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 와중에 우리 이재명 후보께서 말씀하신 신발 한 짝도 살 때는 비교하고 사야 되는데 대통령 후보를 뽑는데 이것을 비교할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는 것이 이게 바로 올바른 것이냐 여기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었던 것이고요. 충분히 토론을 통해서 국민들께 비전을 제시해야 될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토론과 관련된 양측의 이견 확인해 봤습니다. 그런가 하면 윤석열 후보가 이 선대위에서 손을 뗀 이준석 대표를 향해서 어제 한마디 했습니다. 이준석 대표는 아시다시피 선대위에서 물러나면서 윤석열 후보와 그 주변을 연일 비판을 해오고 있는 상황인데 윤석열 후보의 이야기 한번 들어보시죠. 최근 김종인 대표가 이준석 대표에게 경고를 한 바도 있습니다. 윤석열 후보의 발언은 무엇이었을까요? 선거를 통해서 당 대표까지 오른 분이고 자기가 해야 될 일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판단해서 잘 하실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이준석 대표는 제가 경험한 바로는 참 대단한 능력을 가진 분이기 때문에 자기가 해야 될 역할 잘 하실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공개적으로 할 말과 비공개로 할 말을 구분할 줄 알아야 된다라며 이준석 대표를 향한 강한 이제 비판의 암시 발언도 함께 했습니다. 김수경 교수님. 윤석열 후보가 이준석 대표를 향해서 이른바 경고를 했다. 어제와 오늘 이런 지금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발언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그렇죠. 이제 사실 이준석 대표와 윤석열 후보 사이의 이런 갈등 혹은 국민의힘 내부의 내홍이 이제는 좀 피로도가 굉장히 누적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윤석열 후보가 최근에 지지율이 조금 빠진 거에 대해서 아내 리스크다라는 얘기 많이 하지만 저는 이준석 리스크도 굉장히 컸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준석 리스크가 컸다. 그래서 아마 향후에 이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을 때 아내가 이 사과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지지율이 많이 오르지 않는다면 이건 여전히 이준석 리스크가 작용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어제 저희가 보도해드렸듯이 초선 의원들이 이준석 대표를 향해서 이 공개적인 비판을 했고 초선 의원 모임 중에서는
대표 사퇴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까지 나왔다면서요.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가 하는 말이 다 틀린 건 아닙니다. 뭐 김종인 위원장이 합류해야 승산이 있다라던가 김건희 씨의 그 사태는 어쨌든 전공법으로 풀어야 된다. 이러한 것들은 굉장히 직언이었고 쓴소리였고 맞는 이야기였지만 그것을 이야기하는 방식이 뭔가 당에게 도움이 되고 당의 화합을 이끌다기보다는 굉장히 당 내부의 갈등을 더 증폭시키고 그 증폭의 주인공이 되는 식으로 계속 일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이 이준석 대표의 어떤 발언이나 이런 일을 처리하는 어떤 방식을 볼 때 갈등을 봉합하기보다는 오히려 더 증폭시키고 거기에서 자기가 드러나는 당을 위하기보다는 본인이 훨씬 더 돋보이게끔 만드는 이러한 정치적인 스타일이 굉장히 예. 뭐 국민의힘 내부뿐만 아니라 국민들 여러분에게까지 굉장히 피로도를 누적시키고 있어서 지금 윤석열 후보 측에서도 굉장히 그 당대표의 역할이라는 게 뭡니까? 어쨌든 대선에서 승리해서 우리 당이 대통령을 만드는 것이 어쨌든 당대표의 가장 중요한 역할인데 예. 그 역할이 좀 망각되고 오히려 자기의 이야기만 예. 계속 이야기하는 이러한 현실에 대해서 좀 자중해라라는 메시지일 수도 있고요. 또 이 선대위로 그럼 들어오라는 얘기냐라고 이제 일각에서는 관측하고도 있지만 사실 선대위에 다시 들어온다고 해서 이러한 사태가 또 안 벌어질 것인가, 또 다시 내분이 일어나고 내용이 일어나고 쓴소리라는 명목으로 또 시끄러워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이 대표에 그래서 대한 믿음이 좀 많이 떨어졌다. 많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선대위에 복귀하든 예. 복귀하지 않든 어쨌든 지금 대선이 임박한 만큼 좀 자중할 것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중하라라는 뜻이었다. 윤 후보의 메시지는 김수현 교수의 의견이었습니다.